요즘 한국 건설 경기 정말 심상치가 않죠. 경제 성장률까지 끌어내리고 일자리도 위협하고 이 침체 과연 끝이 보이긴 하는 걸까요? 오늘 이 내용을 좀 깊게 파고들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또 반등할 가능성은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시작은요. 지금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딱 보여주는 숫자 하나로 해볼게요.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1.6% P.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2025년 1분기에 우리나라 경제가 만약에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쳐봐요. 그런데 만약 건설업 경기 침체만 없었다면 실제로는 1.6% 성장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와, 정말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건설업 부진이 우리 경제 전체에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있는지 바로 와닿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암울한 얘기만 있는 걸까요? 혹시 반전의 기회는 정말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깊은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신호를 발견할 수 있을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이 건설 경기 침체가 우리 경제에 들이온 그림자가 대체 얼마나 짙은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숫자로 확인되는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보세요. 2025년 1분기에 건설 투자가 무려 13.3%나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벌써 4분기째, 그러니까 1년 내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심지어 하락폭도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이건 뭐 위기의 가속도가 붙었다고 봐야겠죠? 여기서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할 게 바로 고용 문제입니다. 건설업이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일자리가 많은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1분기에만 일자리가 8.3%나 사라진 거예요. 다른 주요 산업들은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동안 건설업만 유독 이렇게 곤두박질을 친 거죠. 이건 그냥 건설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 고용 시장에 연쇄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러면 건설 경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빠지기만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서로 다른 좀 엇갈리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신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진짜 흐름을 읽을 수 있을지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여기서 딱 두 가지 핵심 지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건설 기성. 이건 지금 당장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하자면 경기의 현재 스코어 같은 거고요. 두 번째는 건설 수주. 이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미래를 예측하는 예고편 같은 거죠.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봐야 진짜 흐름이 보이는 법입니다. 이 두 지표를 딱 놓고 비교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왼쪽의 기성, 즉 현재 상황은 4월에 20% 넘게 폭삭 주저앉으면서 거의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오른쪽 수주를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요. 물론 4월에 다시 꺾이긴 했지만 그 전에 2월하고 3월에 잠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꺼지진 않았다는 아주 희미하지만 중요한 희망의 불씨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희망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기엔 아주 큰 장애물이 똑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도무지 해소되지 않는 미분양 주택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새로운 공사를 시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전국의 주인을 못 찾은 집이 자그마치 6만 8천 채에 달합니다. 이 숫자는 작년 평균이랑 비교해도 거의 줄어들지 않은 여전히 아주 높은 수준이에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창고에 재고가 이렇게나 잔뜩 쌓여 있는데 선뜻 새 물건을 만들겠다고 나서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이 미분양 문제가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 물량의 거의 20%가 경기도에 몰려 있고요. 대구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죠. 이렇게 특정 지역의 위기가 집중되면서 지역별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 미분양보다 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준공 후 미분양, 흔히 말하는 좀비 부동산이에요. 이건 집을 이미 다 지었는데도 안 팔리는 악성 재고를 뜻하거든요. 이 물량이 지금 26,400채까지 늘어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더 심하게 만들고 시장 전체에 아주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하반기 전망을 한번 해볼까요? 건설 경기의 미래는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줄다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될까요? 하반기 시장은 말 그대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한쪽에서는 금리가 곧 내릴 거다라는 기대감, 정부의 사회 기반 시설 투자 확대, 그리고 돈줄 마른 건설사들을 위한 PF 대출 지원 같은 긍정적인 요인들이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하지만 반대편에는 여전히 너무 비싼 공사비, 더딘 집값 회복세, 그리고 깐깐해진 대출 규제라는 거대한 장애물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 힘이 더 셀까요? 이 힘겨루기의 결과가 하반기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위기를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요? 해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서 5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죠.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민간이 움츠러들었을 때 공공부문이 먼저 투자를 늘려서 물꼬를 터줘야 한다. 둘째, 천정부지로 치솟은 공사비를 안정시켜야 한다. 셋째, 돈줄이 마른 건설사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한다. 넷째, 미분양 문제가 특히 심각한 지방에는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설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기 탈출을 위한 청사진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거겠죠? 과연 이 정책들이 비싼 원자재 가격과 꽁꽁 얼어붙은 사람들의 구매 심리라는 이 뿌리 깊은 장벽을 넘어설 만큼 강력할까요? 앞으로의 시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